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244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4월 3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3월 3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이민년, 계묘월, 병술일이 되겠고요. 일진, 병술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4월 3일이 되겠고요. 내일 4월 4일까지 하게 되면은 이민년 계묘월은 이제 막을 내리고요. 4월 5일이 되게 되면은 이제 청명으로 접어들면서 묘월에서 진월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시간이 금방 가는 것 같습니다. 축월에서 인월로 바뀌면서 작년 이제 신축년에서 이민년으로 바뀐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았는데 벌써 이민월 지나고요. 계묘월도 오늘 내일이면 끝이 나고요. 이제 내일 모레 정도 되게 되면 이제 갑진월로 이렇게 바뀌게 되면서 그 며칠 이제 지나면 4월 넘어가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지금 4월 3일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꽃이 만발해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봄의 계절, 원래 봄이라고 하는 것이 묘월이 가장 봄이 완연한 때라고 보지만 이거는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운적인 것에서 그런 것이고, 사람이 이제 피부로 체험상 느낄 수 있는 것은 이제 진월이 돼야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 꽃도 이제 만발하게 되고, 기후도 이제 체감상 느낄 수 있을 정도의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운적인 것하고 체감상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어떤 기운하고는 조금은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감안해 보시고요. 4월, 5월, 미월도 여름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뜨거울 때는 7월, 8월이 가장 뜨겁다 이런 거요. 그래서 기운이 바뀌는 것과 실질적으로 피부상 체감할 수 있는 기운은 조금 늦게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오늘 명식 병화일간이 묘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묘월에 병화가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사주를 별할 것인가. 제일 중요한 사주를 볼 때는 일간이라고 하는 것 제일 중요한 것이고요. 오늘 일간은 병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병이라고 하는 천간 오행으로 먼저 구분해 봤을 때 화, 즉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천간이 되겠고요. 이 불의 기운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물상으로는 불로 보이지만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기운으로 봤을 때는 아주 뜨거운 열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을 음과 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얘는 양의 기운을 가진 화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전제가 뭐야? 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양만 있고 음이 없는 경우는 없고요. 음만 있고 양이 없는 경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음양이라고 하는 개념은 음이 있으면 양이 있고 양이 있으면 반드시 음이 있기 때문에 서로 보완하는 관계, 서로 상호 의지하는 관계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 양화, 병화라고 했으면 이제 음화라고 하는 것, 정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똑같은 불의 기운이고요. 정화도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다. 음화라고 해서 화가 뜨겁지 않을까요? 아니요. 음화인 정화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얘는 음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둘을 물상으로 비유를 하게 되면은 양의 병화는 대표적으로 태양과 같다, 태양과 매우 흡사하다고 해서 병화를 설명할 때 우리는 하늘에 뜨는 태양의 비유를 해서 많이 설명을 하게 됩니다. 태양, 그렇죠? 태양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무조건 태양이냐? 그렇지는 않고요. 가장 병화를 설명하기 좋은 물상, 바로 태양이 되겠고, 정화라고 하는 음화는 등촉지화라고 해서 하늘에는 달이라든가 별 같은 걸로 볼 수가 있겠고요. 지상에서는 우리가 촛불 같은 거 캠프파이어 할 때 모닥불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기불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음화인 정화, 양화인 병화 이렇게 구분하게 되는데, 정화인 음화에 비해서 양화인 병화는 더 뜨겁고 더 밝은 기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양빛 굉장히 밝습니다. 천하를 그냥 태양 하나가 딱 뜸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밝은 물 선사해 줄 수가 있죠. 하지만 달이 큰 달이 보름달이 뜬다고 해서 천하가 밝아지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양화라고 하는 것과 음화라고 하는 것의 차이가 있죠. 1000도짜리 불이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만도짜리 불덩어리가 있다 하면 만도짜리가 양화가 되는 것이고 1000도짜리는 음화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후천수라고 하는 거 이칠화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칠화라고 표현하는데 여기 칠화가 병화가 되는 것이고요. 칠화. 그 다음에 이화는 음화인 정화가 된다. 이렇게 숫자로도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숫자 이 7은 일곱 칠자를 말하는 것이죠. 칠화. 그 다음에 이화는 둘이서 이칠화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개념이고, 화라고 하는 것은 일단 빛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화라고 하는 것은 열기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빛으로 봤을 땐 밝음을 선사해 주는 것이 화가 되는 것이고요. 열기는 온기를, 따뜻한 온기를 선사해 주는 것이 바로 이 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기가 있기 때문에 조후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화를 쓸 수도 있겠고요. 차가운 것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거, 그 다음에 열기가 있기 때문에 또 금을 단련해 주는 그런 용도로도 화를 쓸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화를 쓸 때 조후로 쓴다. 조후의 공력은 병화가 굉장히 월등하게 큰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금을 단련한다라고 봤을 때는 이거는 정화의 공력이 굉장히 크다. 그 태양화로서 금을 단련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실질적인 뜨거운 열기가 있어야지 금을 다스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병정화라고 하는 것 같은 화이지만 이러한 차이점이 있겠고요. 또 한 가지 병화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자연 발생적인 불이다라고 표현했을 때 이거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인위적인 그런 불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 특징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병화라고 하는 것 뜨거운 열기, 굉장히 밝은 빛이기 때문에 너무 왕해지게 되면은 이 뜨거운 열기를 어느 정도 통제해 줄 필요가 있다. 이때 필요한 것은 관살로서 통제해 주게 되는데, 관살이라고 하는 것은 임수라고 하는 것, 개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병화를 갖다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정관인 개수보다는 칠살평관이 임수로서 병화를 통제해 주는 것이 좋고, 달리 이를 설명하면 병화의 불빛 빛을 수보양 광해서 병화를 좀 더 돋보이게 해준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화도 왕했을 때는 임수로서 수보양광 해주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병화와 같은 것이고, 또 공이 화가 약했을 때는 인성인 목으로서 화를 생해 주는데, 이때는 양목인 간목을 얻어야지만 실질적으로 화를 생할 수 있으며, 을목은 승목 물기를 가지고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화를 생하는 공력은 간목에 비하면 크게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병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묘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묘월 간단히 보죠. 이제 오늘하고 내일까지, 물론 이제 그 청명 때는 청명 절입 시간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오늘 내일이 이제 묘월을 이제 마지막으로 공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살펴보면 절기는 경칩과 춘분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춘분이라고 하는 절기의 물론 중요성 특징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제 경칩이 되어야지만 월이 바뀐다. 인월에서 묘월로 바뀌는 기준은 뭐가 된다? 바로 경칩이 되어야지만 묘월로 바뀌게 되고요. 또 큰 틀에서 인묘진이라고 하는 절기, 인묘진월이라고 하는 절기는 동쪽에 속하면서 계절은 봄이 된다. 인월은 초춘이요. 지금 묘월은 중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중춘. 그 다음에 진월은 모춘이라고 해서, 이제 진월이 됐을 때 이제 한 30번 얘기하겠죠. 모춘이라고 하는 것, 개춘이라고 하는 것은 늦봄을 뜻하면서, 진월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인묘진월은 모두 봄이면서 목이 왕한 모광절이 된다. 인월은 목의 임관지요, 묘월은 목의 제왕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진월은 목의 쇠지가 되니까 실질적으로 인묘월이 가장 목이 왕한 계절이 되겠고, 진월은 토가 왕하지만은 인묘를 다시 보게 되면은 방합을 형성하기 때문에 진월도 목이 다시 왕해질 수 있는 그러한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묘월은 목이 가장 왕성한 단계이면서 화는 인월에 화는 장생이 되면서, 화는 묘월이면 뭐다? 이때 목욕지가 되죠. 목욕지 하니까 도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이제 자오묘유라고 하는 것이 다 도화이면서 목욕지가 되는 것이고, 또 이 묘월은 사양이 진기되어 있는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양기가 세력이 없지 않아 있고요. 병화일간이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인성, 물론 비록 승목이긴 하지만 목생화해서 인성의 생주를 받기 때문에 일간이 약하지 않고요. 더욱이 자월에서 시생한 일양이 축월의 이양, 인월의 삼양, 사월이 아니죠. 묘월에 사양까지 징기하기 때문에 병화가 묘월에 태어나면 이 정도 되면 신왕하다. 물론 극왕까지는 되지 않죠. 4월, 5월 정도 병화는 좀 극왕에 가깝다 보지만 뭐 인묘월의 목은 병화는 적당하게 세력이 있다. 약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치우치게 왕한 것도 아니고 적당히 신왕하다. 그래서 병화가 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일간이 왕할 때 뭐한다? 임수로서 보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간이 약했을 때 병화가 예를 들면 신유월이라든가 해자월 같은 경우에 태어났을 때는 병화가 아무리 임수로서 보강해 주는 것을 좋아한다 하더라도 약하기 때문에 간목을 먼저 써서 병화를 생주해 준 연후에 임수로서 병화를 보강해 주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취용하게 되는데 인월, 묘월부터 4, 5, 미월까지는 6개월 정도는 일단 화가 자체가 약하지 않기 때문에 먼저 임수를 쓰고 경우에 따라서 뭐 금을 쓸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목을 쓸 수도 있지만 일단 임수를 먼저 쓴다라고 하는 것은 인묘진 4호미 6개월은 공통적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묘월에 병화가 태어났다. 임수를 먼저 봐서 왕한 병화를 보강해준다. 내지는 왕한 병화를 갖다가 억제 통제해준다. 간목이 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관사를 쓰는 것보다는 식상인 화를 써서 간목의 기운을 겉으로 발산해준다라고 좀 말씀드렸지만은 병화 같은 경우에는 일간의 특성이 달라서 토를 쓰지 않고 임수를 써 병화를 갖다가 통제 또는 수보 양광해 주는 건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뭐에 따라 다르다? 일간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똑같이 뭐 일간이 왕하다 해서 관사를 쓴다? 아니면 뭐 똑같이 일간이 왕하니까 식상을 쓴다? 아닙니다.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갑을목이 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식상을 쓰는 것이 유리하고요. 병화라든가 정화가 묘월에 태어나서 일간이 왕하면 임수를 쓰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중요한 것 임수가 묘월의 임수는 병화를 수보 양광하는 그러한 용신으로서 쓰는 것인데 묘월의 임수는 목이 왕하기 때문에 용신이 설기가 과다해지기 때문에 임수만 있어서는 안 되고 재성인 병화 입장에서 재성인 금이 있어서 저 임수를 갖다가 보자, 즉 수원이 마르지 않도록 생수해 주는 것이 필요하죠. 천간으로 경금이라든가 천간으로 신금 같은 것이 있어서 임수를 생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만약에 신금이 있는 경우에 이렇게 병화하고 떴다 붙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이 신금이 임수를 생해 줘야 되는데 병화하고 붙어 있게 되면 병화하고 자꾸 신금하고 합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요거는 온당치 않고요. 만약에 병화 임수를 보고 임수를 생하는 금을 쓸 때 만약에 신금이 있다라고 하면 얘는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된다? 떨어져 있어야 된다. 아니면 지지로 그야말로 신금이라든가 지지로 유금이 있으면 차라리 오히려 낫다. 근데 단지 중요한 것은 묘월의 유금은 다시 묘유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유금은 어디 있어야 된다? 연지에 있으면 묘유충이 되고요. 병화 일간 밑에 유금이 올 수 없으니 반드시 시지에 유금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나씩 다 따져보면서 위치의 배합을 잘 살펴야지 충을 안 되게 만들 수 있고 합이 안 되게 합이 뭐 경우에 따라는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 합이 돼서 안 좋은 경우가 있을 때 그 합을 또 피해 가는 것 안 좋은 충을 또 피해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묘월의 병화 임수로서 병화를 수보 양광하고 재성인 금으로서 임수를 보좌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 묘월의 병화의 사주 배합의 기본적인 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병화일간이 묘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 되겠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보게 되면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지와의 관계를 살펴 사주 전체의 짜임을 보는 것이다. 자, 격국을 볼 때는 일간과 월령 굉장히 중요한데 일간은 양화인 병화가 되겠고요. 월지인 묘목은
음목이 되죠. 음목인 묘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간과 월제의 관계, 양대 음이 관계가 성립이 되면서 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생한다. 월지에 있는 목이 일간인 화를 생하기 때문에 생아자라고 하죠. 저거를 생아자는 뭐다? 내가 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아자는 인성이라고 표현하고요. 인성에는 정인이라고 하는 것, 편인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양대음, 음대양이 구성이 되게 되면 그는 정인이라고 표현하고요.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양대양, 음대음 같이 음양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편인이 되는 것인데 오늘은 양화가 인성인 음목을 받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다? 정인이 된다. 정인, 격이 된다. 묘월의 병화는 일간도 왕하고 인성도 왕하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런다? 모왕자상하다. 일간도 왕하고 병화도 왕하다. 그래서 일간 자체 병화가 왕하기 때문에 굳이 다시 일간을 상할 필요는 없겠고요. 왕한 일간 병화를 갖다가 보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보강은 개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임수로서 하는 것이고 묘월의 임수는 약하기 때문에 재성으로서 살을 도와줘야 된다. 제자 약살해야 된다라고는 틀로 사주를 배합하게 되죠. 제자 약살이라고 하는 뜻. 재성으로서 이건 재성할 때 제자죠. 자자는 북돋아준다, 도와준다, 생조해준다 그런 개념이고요. 뭘 생조해주냐? 약한 살을 생조해준다. 제자 약살 이런 뜻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은 제자 약살하는 그런 틀이 되어야 되는데 연지를 보게 되면 임목을 이렇게 봤습니다. 정편인 혼잡이라고 말씀하시고 싶은 분들도 있겠지만 굳이 그렇게 논할 필요는 없고요. 묘월의 병화가 세력이 있는데 다시 인성을 봐서 병화 일간이 더욱 왕해져 있다. 정화였다라고 하면 이거 목다화식으로 논할 수도 있지만 이건 병화 양화이기 때문에 정화만큼이나 이건 목다화식 되는 걸로 보지는 않습니다. 자, 일제는 술토가 있어서 무토가 아니죠. 술토가 있어서 병술일주가 되는 것이고요. 술토는 묘를 보게 되면 묘술합을 하게 됩니다. 묘술합해서 뭐가 됩니까? 묘술합화가 되죠. 그래서 묘월의 병화가 연지, 인목, 지지, 일지, 술토가 있어서 다 뭐예요? 목토, 근데 다 건조한 것으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일단 천간을 보지 않더라도 이렇게도 보면 사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굉장히 건조하다. 그 다음에 묘술화가 되고요. 병화가 또 인의 통고를 했기 때문에 병화는 어떻다? 일간은 신왕하다. 그러면 병화 일간이 신왕하고 사주가 건조하기 때문에 신왕 건조하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수가 있어서 수가 있으면은 병화를 보강도 할 수가 있겠고요. 건조한 사주를 윤택하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수가 있고 수가 약하기 때문에 다시 금으로써 그 수를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월간의 개수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간의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때는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개수도 뿌리가 없고요. 임수가 뿌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관살 혼잡으로 논할 것이냐?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아무리 관살 혼잡 그런 말이 있다 하더라도 병화일간이 묘월에 이렇게 사주가 건조하고 일간이 약하면 이때는 정관, 편관 논하지 말고 다 때려다 갖다 놓고 써야 됩니다. 자, 논에 봄에 지금 날씨가 뜨거워서 가물어 있어가지고 논에 물을 못 대고 있는데 그 물이 더러운 물이면 어떻고 깨끗한 물이면 어떻습니까? 일단 논에다가 물을 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묘월의 병화가 묘술 앞에 인까지 봐서 건조하고 뜨거운데 이거 정관, 편관 나눌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갖다 써야 되는 개념이 되겠고요. 그나마 이 정관, 병관, 임계수가 모두 약하기 때문에 생지에서 뭐가 필요하다? 그 관성을 도와줄 수 있는 재성을 보거나 아니면 그냥 임계수의 뿌리가 될 수 있는 자수해수를 보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나오는 생시 무자시가 되겠죠. 무자시. 자, 무자시가 되게 되면은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병화가 묘월에 태어나서 묘술합하고 임목을 받기 때문에 사주가 매우 건조하고 일간은 왕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월간에 있는 개수, 연간에 있는 편관, 임수가 약해서 뿌리가 없는 것이 단점이었죠. 당연히 이제 시지에서 자수를 봐서 임계수가 뿌리를 얻었지만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무토에 있습니다. 무토는 약한 무토가 아니고 술중 무토가 투출된 것이고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것 일간 병화를
회기무광, 병화의 빛을 가리는 것도 문제고요. 그 다음에 사주가 건조해지고 뜨거워져 있는 상태에서 임계수를 써야 되는데 토는 수를 극하기 때문에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수를 본 것만 놓고 봐서 좋다고 볼 거는 아니고요. 무토가 병이 매우 큽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무자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선택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무술시 같은 경우는 자시보다 훨씬 나쁘죠. 왜냐면 자수는 그래도 임계수의 뿌리라도 있었지만은 무술시는 임계수가 뿌리가 전무합니다. 이런 경우 무토가 다시 술술에 뿌리를 두고 투출했다라고 하면 저 임계수는 어떻게 됩니까? 박살이 나겠죠. 운은 어디로 갑니까? 물론 금수운으로 가서 저 수가 살아나야지만 이 사주가 중화가 될 수가 있고, 섣불리 목이 왕하다고 해서 저 무토를 갖다 제하려고 하면 오히려 토목상전, 상전, 토하고 목하고 겁나게 박터지게 억수로 싸우기 때문에 좋지 못하고, 중요한 건 아예 이 생지를 얻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경인시 역시나 인목을 본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임수계수의 뿌리를 얻어야 되는 것인데 지지로 다 건조한 것들만 있습니다. 임목도 건조하죠. 누술합도 건조합니다. 천간의 임계수가 뿌리가 없죠.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간신히 투출되어 있어서 술의 술중심과 간신히 뿌리는 뒀다 하더라도 이 경금도 능력이 있다 없다. 능력 없는 경금, 능력 없는 임계수가 투출되어 있으니 겉으로 봐서는 이 사주는 칠살 관성과 관성을 재성이 생하니까 겉으로 봐서는 멀쩡해 보이고 똘똘해 보이고 뭔가 있어 보이고 핸섬해 보이고, 그렇지만은 내막은 어떻다?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 제가 말씀드렸죠. 신묘시 이렇게 되게 되면 또 묘목을 받죠. 물론 승목이라 하더라도 목은 화를 생하는 역할을 하고 큰 틀에서는 건조하게 볼 수가 있겠고요. 문제는 신금이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자꾸 병화가 이 신금하고 마음을 주기 때문에 사주가 또 탁해질 수밖에 없고요. 임계수는 지지로 또 역시나 뭐가 없다? 뿔이 없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좋은 생시가 아니란 얘기고요. 임진시 진에 간신히 뿌리를 둘 수 있었는가? 임계수가 뿌리를 둘 수 있는가 싶었더니 이거 진술충이 되죠. 진술충 되면 묘술합은 풀려버리지만은 진술충됨으로 인해서 토가 다시 많아지게 되고, 진중에 있는 계수에 임수계수가 뿌리를 둘 수 있을 것 같지만 진술충이 되면 임계수가 뿌리가 있다 없다. 이것도 제가 이제 대체적으로 병화일간이 임수를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임진시를 대체적으로 좀 사주에 따라서 좋은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서 저는 임진시를 좋아하게 되는데, 병술일만큼은 임진시가 되면 진술상충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고요. 계사시 안 좋고요. 갑옷이 안 좋습니다. 계사시 갑옷이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은 운이 어디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수가 필요한 거니까 제가 경인신묘, 임진시 마찬가지겠고, 임진시는 선택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진수충되기 때문에 경인시, 신묘시, 계사, 갑오, 을미시 다 수가 뿌리가 없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된다? 운은 금수운으로 가야 된다. 안 좋다가 아니라 운이라도 금수운으로 가서 저 임계수가 살아나야지 필요되는 것이고요. 병신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간신히 시지에 신금을 받기 때문에 임계수가 뿌리를 얻을 수 있다. 병화 보면 안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해양이 두 개 있으면 안 된다, 이런, 하늘의 태양 하나다, 이런 아주 그냥 논어맹자에나 나올 것 같은 그런 걸 가지고 사주를 분석하면 안 되고요. 병화를 봐도 좋은 때가 있습니다. 좋을 수도 있고요, 나쁠 수도 있지만은 일간이 병화가 예를 들어서 4, 5월에 태어나서 병화 일간이 왕한데 예를 들어서 다시 병화를 보는 건 당연히 안 좋겠지만은 병화가 16월, 병화가 해자월 같은 경우 일간이 왕할 때 병화는 있는 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임계수가 여기 뿌리를 둘 수 있기 때문에 화운을 가도 수운을 가도 이거는 수운을 보면 갔을 때 이것이 만약에 수운으로 이렇게 갔을 때는 이 병화가 도움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화운으로 갔을 때는 병화가 조금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병화가 병화를 봐서 나쁘다라고 하는 아주 단순 논리식의 어떤 사고는 어떻다?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